남편과 제가 버는 그 월급이 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으는 속도보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소침님들에게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마흔이 되기 전에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40이 되기 전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투자를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실행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말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제 성과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투자를 잘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는 제가 퇴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무원으로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 부럽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공무원은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잖아요. 하지만 정년까지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안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첫 직장을 공무원으로 선택을 했던 건데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저를 우울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욕을 되게 상실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랬던 저에게 다시 삶의 활력소를 줬던 것이 이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잖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리고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수에 약합니다. 제가 정말 수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힘들긴 했지만 저 같은 사람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는 곳들이 보인다는 게 참 재밌고 저에게 활력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좋았던 점이 뭐냐면요. 더 이상 돈에 대한 부분, 제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뭔가 내가 자산을 계속 불려놓고 이게 항상 잘 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샀던 가격보다 올라주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월급을 받아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정도의 돈을 만든다는 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시기를 만나면 이게 불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됐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가야 돼.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웬만하면 직장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너네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뭔가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남편과 제가 버는 그 월급이 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절대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현실이 모든 걸 이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을 때도 난 돈 걱정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도 내가 지원을 해줄 수 없겠구나. 그게 저를 가장 슬프게 했던 것 같은데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자산들이 불어나는 거 보면서 앞으로 나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만으로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참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시간에 대한 자유가 확실히 주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1인 기업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공간도 저희 집이에요. 저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부동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요. 운동을 또 갔다 오고 또 집에서 일들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아이들을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방학을 했을 때도 제가 예전에 맞벌이를 했을 때는 그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까 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
밖에서 오셔 가지고 또 아이들 봐 주시거나 또 시부모님도 또 다른 일로 바쁘신데 오셔 가지고 아이들 또 봐 주셔야 되잖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또 방학이 아니라 학기 중에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이제 정형외과에 갔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바로바로 가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있다라는 부분이 아이들에게도 되게 든든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고정적인 또 비용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같이 케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제가 원할 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정말 여행을 좋아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북유럽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게 제가 가장 길게 여행을 갔던 시기였는데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그 공기와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 눈으로 봤던 것들. 그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나는 세계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려면 연가를 내야 되는데 또 제가 일이 바쁘면 갈 수 없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직장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비행기를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가면 됩니다. 그 자유로움이 정말 저에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싫은 사람이라도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싫은 사람을 안 보면 됩니다. 그런 자유가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는 지금 1인 기업가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 사업을 제가 원하는 대로 키워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제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더니 저는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뭐 제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사업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황인 시기에는 더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제공하는 것을 사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의 마음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언가를 제공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요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요런 건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알게 되면 그쪽을 조금 더 제가 강화를 시킬 수 있고 뭔가 제 사업을 키워가는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흔이 되기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퇴사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시간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제가 더 이상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제 사업들을 제가 키워갈 수 있는 사장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 인생이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주변 상황들이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방향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원했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께서도 뭔가 '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시라면 조금 더 나를 이 상황에 맡겨 보세요. 맡겨 보시면 결국에는 그 방향이 내가 정말 원했던 방향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